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0.5%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는데요. 대부분 0.25%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의 B컷 0.5% 조금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죠. 이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영향에 관련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들이 넘쳐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을 잡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준이 의원 12명 중에 11명의 찬성으로 0.5%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죠. 대부분 0.25%로 천천히 가지 않을까를 예상했는데 점점 확률이 높아지더니 결국 0.5%로 단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0.5% 금리 인하를 단행했냐? 그 근거는 뭐냐? 라고 보면 같이 발표된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GDP는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 그리고 밑에는 실업률, 그리고 PCE는 물가, 소비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전에 예측했던 지표, 수치, 그리고 위에가 이번에 예측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경제는 큰 흔들림 없이 안정세를 보일 거다라고 지속 예측을 하고 있고, 물가는 소폭 진정이 될 거다. 진정세라고 예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실업, 고용이죠. 고용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는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데 고용이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 0.5% 인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되냐?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개월 전에는 올해는 5.1%, 내년에는 4.1%, 그 다음에 26년 정도 가면 3.1%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큰 폭으로 낮아졌죠. 그래서 올해 4.4%까지 내릴 수 있다. 이 수치라고 보면 11월, 12월 두 번 FOMC 회의가 남았는데 이 두 번 동안 0.5%를 추가 인하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년에는 3.4%까지 내리고 26년에 2.9%에 도달한 다음에는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보합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튀어오른 시점이 발표 시점인데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인하를 하니까 좀 긍정적인가 하고 모든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그렇게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분을 다 토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시장 상황이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경제 지표, 제조업이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 시장에서 좀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상보다 B컷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바로 치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한번 토해내고 다시 상승하고 또 이런 상황이라면 또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아직 너무 이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침체 우려도 있고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발표 시점인데 금리도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오늘은 좀 낮아졌고 이렇게 변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도 거의 보합세 그리고 오히려 오늘은 중동의 긴장감 때문에 조금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B컷이 나온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제 한국은행 이렇게 딱 거론을 했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신흥국들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은 국가들이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내렸던 유럽이라든지 영국, 캐나다에 이어 이제 미국이 B컷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아직 안 한 한국, 인도, 남아공 등 신흥국들에서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어제 이런 B컷이 있고 난 후에 바로 한국에서도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금융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회의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미국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회의를 계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서는 10월에 바로 금리 인하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집값이랑 가계부채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9월, 8월까지는 이미 오른 거 다 알고 있고 부동산 지표도 그렇게 나왔고 9월부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조금 꺾일 전망이 보이고는 있지만 9월에 그리고 또 10월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린 11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대세적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0.5% 비컷을 단행한 후에 미국 시장 상황은 어떠냐라고 요약을 해보면 증시도 그렇고 채권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뭐 움직임은 있었으나 아직 별다른 큰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많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한 이런 금리 인하 추세가 확산될 거고, 이렇게 금리 인하 추세가 확산이 되면 그동안 너무 미국에 집중됐던 유동성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영향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또 부동산이잖아요. 증시보다는 좀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영향에 대해서 전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많이 나오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봐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 대학가 오피스텔 100만원 월세 얘기잖아요. 이게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 대학가 오피스텔인데 대학생들이 사는 게 아니고 직장인들이 싼 월세를 찾아서 이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오른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대학생들은 더 낡은 빌라나 외곽으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월세 증가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수요가 흔들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전세 수요도 현재 시장에 가보면 인장을 해보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호가를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빌라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요 뉴스기사 제목처럼 비아파트도 슬슬 아파트 시장처럼 회복될 저점을 찍고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점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한국 부동산은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될지 요약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즐거워하되 저는 설레발을 통해서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메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까 미국 증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다 시점까지 거의 예상을 했었잖아요. 인하 폭만 어떻게 될지 고민을 했었지, 시점은 거의 다 예상했었고 0.5%를 전망하는 사람들도 이미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들어서 그리고 거의 5월부터 8월까지는 거의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영향이 그렇게 빠르게 시장에 스며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지 금리 인하의 영향이 그렇게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실질 금리, 시장 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반영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섣부르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시장의 동향, 움직임을 쭉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진 건 확실하죠. 어쨌든 금리가 높은 상황,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보다는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부동산 시장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맞으니까, 그래서 즐거워는 하되 너무 섣부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고 좀 동향을 좀 더 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저도 전망을 조금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급등한 중상급지 인기 단지들, 서초구, 반포동도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마포, 성동 이런 곳들 있잖아요. 주거 선호도가 높고 인기 단지들, 서울의 중급지 이상, 상급지 이런 곳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전고점에 육박하거나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확실히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접근해서 조건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동향을 보고 좋은 조건의 물건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서울의 하급지, 아직 전고점에 근처도 못 간 단지들이나 회복이 적게 나온 단지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 서울 하급지나 수도권에 있는데, 이런 덜 회복한 곳들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인하가 됐을 경우에 어차피 이쪽은 이미 많이 회복한 부분도 있고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부담이 그래도 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자체도 낮은 상황이고 아직 회복도 덜한 상황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나오면 이쪽에 매수를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으로 좀 몰리면서 이쪽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갭을 맞출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지금이라도 덜 회복한 곳들은 서울 하급지 수도권들은 집중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기사들도 보여드렸지만 비아파트 시장 이미 회복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장을 가보면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전세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는 지역들은 이미 저점을 찍고 매매가도 오르고 있고 전세도 오르고 있고 월세도 오르고 있고 이런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아파트 시장은 아직은 서울만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빌라 먼저, 특히 재개발 이슈 있는 지역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월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리 인하 관련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